미국 기업들의 구조조정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AI 도입과 비용 부담, 소비 둔화가 겹치면서 일자리 축소 규모가 급격히 커졌습니다. 고용 정보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10월 미국에서 줄어든 일자리는 15만 3,074개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183% 증가했고 10월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 누적으로는 109만 9,500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업계에서는 팬데믹 이후에 채용 붐이 끝나고 AI 자동화와 비용 절감 중심의 재조정 전환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파괴적 기술 변화가 고용 환경 전반을 다시 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해고된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 노동시장 전체의 완화 흐름이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고용이 어제는 그래도 ADP 민간 고용에서 4만 2천 명 증가하면서 꽤 좋았다라는 분석이 나는데 또 오후 들어서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얘기들까지 들려오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고용 우려가 거의 미증시 전반을 덮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고용 분위기가 예전이랑은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라는 건 진짜 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실. 네. 이름도 크리스마스네요. 저희가 이제 공공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그쵸. 계속.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실. 네.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전 정권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정부 셧다운이 지금 장기화된 게 트럼프 1기 때랑 또 트럼프 2기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임기 때, 바이든 임기 때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쪽에서 나온 것까지 이제 취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때 이걸 보고서를 내면은 네. 굉장히 주목을 받겠죠. 왜냐면 지금 언론들이 다 뭐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지금 눈을 여겨보고 있거든요. 근데 딱 이게 나오니까 어제 보니까 외신이고 국내고 무슨 이거 받아가지고 전부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챌린저 그레이드 앤 크리스마스가 조사기관 이름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는 지금 네.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창고업이 가장 많은 감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창고업이. 왜 그러나 봤더니 팬데믹 이후에 네. 팬데믹 때 우리가 모든 게 셧다운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컨테이너 박스가 원래 2층까지만 쌓을 수가 있대요. 근데 무리해서 3층까지 쌓아놓은 거예요. 왜냐면 그 항구도 다 저기 코로나가 걸려갖고 다 집에 가는 바람에 아무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관해야 되는 창고 이것들이 굉장히 융성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창고업들이 코로나가 팬데믹이 지나고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다 이제 재고들이 다 나가고 배가 안 떠나던 게 떠나고 비행기가 안 떠나던 게 떠나다 보니까 창고가 텅텅 비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창고업에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증언을 했던 게 다 감원이 되기 시작하는 게 지금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아까 10월 중에 미국 일자리가 증발한 게 이 고용정보업체 기준으로 15만 3,074개거든요. 네. 그런데 15만 3,074개 중에서 창고업이 무려 4만 7,878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이게 3분의 1이죠. 줄어든 10월 달에 줄어든 것 중에 창고업에서 줄어든 게 3분의 1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창고업이 그냥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33,281명 이것도 큰데 이게 바로 기술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네. 인공지능들이 침투를 하는 바람에 인간이 일자리를 잃는 부분이죠. 테크놀로지 이 부분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매업종이 나오는데 소매업종은 이 전월 9월 달에 2,577명보다 감소한 2,431명입니다. 일단 굉장히 수치가 적어요, 이거는. 네. 아까 전에 지금 15만 3,074개가 준 것 중에서 창고업이 9만 418이고 기술업종이 지금 3만 3,281명인데 소매업종은 10,000대도 안 돼요. 2,000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그 전월에 2,577명에 비해서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매업종은 의외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나왔잖아요. 레스토랑 업종은 오히려 늘었다고. 네. 그러니까 소기업들이 늘어나는 그 부분이 소기업이 이제 미국 전체 일자리의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 레스토랑 업종은 올랐고요. 소매업종도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줄어든 게 막 무슨 우리가 소비가 줄어들어서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서 막 그런 부분에서 소비가 줄고 이런 부분은 안 나타났다는 거죠. 관세로 인한 소비 위축 이런 건 없어요, 여기도. 지금 줄어든 거는 아직도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창고업 부분이 줄어든 거랑 인공지능 시대의 침투가 시작된 거. 요게 두 개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걸 조금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고용이 좋게 나와도 우리가 동결, 뭐 금리와 관련해서는 동결 얘기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고용이 또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일까요? 지금 패드워치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뭐 70% 정도 지금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본래는 원래 90% 정도로 뭐 거의 뭐 인하가 확정이었는데 이게 좀 내려왔네요. 내려갔나요? 예. 그래서 그 저번에 그 특파원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2명은 투표권이 없긴 했는데 네. 그런 의견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표권은 없는데 회의에는 다 참석을 하거든요. 회의에는 다 참석을 하는데 이제 최종 투표권이 12명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회의에서 같이 의견을 나눌 때 그런 매파적 의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서 투표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순환으로 또 이제 내년, 내후년에 투표권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올해가 지나면 또 4명 중에 갈립니다. 그게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은 순환 근무예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영구권자 1명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향이 있다는 것이고 제프 슈미드가 대표적으로 했었고 베스 에맥도 그렇고 로건인가요? 그 여자분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분이 이제 매파적인 의견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투표권자 중에서는 트럼프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는지 빨리 스티브 미일런 이사를 넣었고요. 네. 그다음에 리사 쿡 이사를 내치려고 했지만 어차피 그분은 있어도 비둘기파라고 지금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우먼 이사, 윌러 이사 네. 이분은 이제 비둘기파로 완전 전향이 돼버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하면 금리 인하는 유리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의견 그다음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저번처럼 반대표가 몇 표 나오는가 이게 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실 연준이 웬만하면 만장일치로 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만장일치로 가다가 예를 들어 보우먼 이사가 반대표를 던지니까 그게 몇십 년 만의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잦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파워를 트럼프가 흔들고 나서 이 만장일치의 어떤 전통마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번에도 반대표 얘기를 하는 게 그 만장일치 전통이 깨졌으니까 이번에도 이제 이 분위기 자체가 어차피 우리 만장일치 전통 몇십 년만 거 다 깨진 거 반대표 던지자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